안녕하세요. 최강스카이하고과 함께하는 최강입시연구소의 김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한원장입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교과 전형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쭉 했는데 네. 오늘은 종합 전형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종합 전형에 대해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네. 가장 좀 궁금해하는 내용이 뭘까 가장 고민을 했을 때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뭐냐면 저희가 종합전형 지원할 때 기준점 삼는 게 각 학교별 종합전형 입시 결과잖아요. 그것도 숫자죠. 그죠. 그 네. 숫자를 보고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교과 전형으로 대입하는 그 내신 성적을 네. 기준해서 종합전형에 무조건 들어간다 하면 일단 참전하려고 하잖아요. 아니, 그게 학생들한테 가장 큰 희망 고문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명분이 될 수 있는 네. 거죠. 내 내신으로 한번 넣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러냐? 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제목은 입시 결과를 해석해야 된다. 굳이 그대로 들으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요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표 있잖아요. 네. 그럼 요거를 실제로 종합전형에서는 어떻게 이제 반영을 하느냐. 크게 세 가지예요. 학업 성취도,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교과 이수 노력, 그리고 교과 성취도. 요것들을 전체를 다각도의 관점을 통해서 반영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다 모든 대한민국의 인터넷이든 책이든 다 그렇게 나와요. 다 알고 있는 얘기야. 근데 다 알고 있는 이게 얘기야. 어떻게?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기다려봐. 네.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텍스트화해서 원래는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건 너무 어렵잖아. 다 본 내용이야. 텍스트화해서 해석하는 게 너무 어렵기 네.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일단 예시안 하나 제가 가져왔어요. 뭘 네. 갖고 왔냐? 경희대학교 입시 결과 예시안이에요. 지금 보시면 교과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제가 입시 결과 값하고 종합 전형의 입시 결과 값을 가져왔어요. 야, 딱 한눈에 봐도 차이 많이 나네요. 최소 한 등급 정도 네. 이제 차이가 나잖아요. 네.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이제 현실인데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걸 하나가 있죠. 그쵸. 뭐냐? 당연히 우리 일반고에서 경희대를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균형 전형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야. 네. 그래서 딱 봤더니 숫자가 다 1이네? 음. 나는 2등급 중반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눈을 살짝 돌려. 이걸 못 써. 그러니까 나는 경희대를 못 가는 거야 보다 하다가 뒷장을 넘어갔더니 종합전형 입시 결과를 딱 봤을 때 2가 보이고 3이 보여. 내가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심지어 이게 평균값이야. 그러면 이거보다 떨어진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게 되게 착시 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나거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진짜 뽕맞는 이게 눈뽕이 딱 들어온다면 그러면 알아. 애들은 자기 성적 원래 여기 쓰면 안 된다는 걸 알아. 알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장의 카드니 한 장 정도는 내가 경희대를 쓰겠다. 썼다. 경희대를 썼다. 그러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붙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그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제 내신에 요 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쓰면은 합격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거는 있다 없다라고 제가 얘기할 못하지. 거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네. 저는 항상 얘기할 때 합격을 하는지 못하는지는 분석도 해봐야 되지만 결국에는 그 학교의 입학사정관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렇지. 다만 그거에 대한 기준점인 근거값은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생각하는 그 근거값으로 보고 있는 게 저는 뭐냐면 혹시 Z값이라고 하는 거 한번 예전에 얘기할 때 들어보신 적 있죠? Z값이 원래 연대 그쵸. 전형적인 그거 아닌가? 그러니까 원래는 Z값이라고 하는 게 등급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학교마다 설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설정값이 아니라 이 원점수하고 과목 평균하고 표준 편차만을 계산을 하면은 실제의 등급을 알 수 있어요. 요 3등급이 아니라 실제의 원점수 과목 표준 편차 값을 계산한 등급값을 알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Z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제가 요 말씀을 드리냐? 원래 이 Z값은 연대도 활용을 하지만 지방에 있는 국공립대도 활용을 하고 주로 전문대들이 내신 산출을 할 때 활용하는 값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내신 산출하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과학탐구 실험 같은 거 네. 성취도. 아니면 전문적
진로라고 하잖아요. 원래 네.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없어요. 그런데 전문대들이나 몇몇 학교들이 이것도 등급으로 환산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등급으로 환산할 때 쓰는 게 이 Z값이에요. 요거를 하나를 제가 사례를 가져왔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학생 한 명의 값인데 원래대로 하면은 여기 원래 숫자가 없죠. 없죠. 숫자가 없는데 이거를 숫자화 시킬 수 있습니다. 보시면 Z값으로 나누면 등급으로 환산이 가능해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보시고 있는 요거에 지금 보시는 요 숫자가 네. 학교 성적표에 나와 있는 등급들이에요. 근데 이것도 환산시키면 숫자로 달라지네요. 바뀌는데 네. 거의 비슷한데 3등급이 2등급으로 바뀌거나 네.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이 있죠. 이게 실제 Z값이에요. 그럼 이 Z값의 등급은 뭘 얘기하냐? 정말 요것만 가지고 등급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연 종합전형에서 숫자를 분명히 보는데 이거를 텍스트로 해석을 한다. 해석을 하는데 학교마다 텍스트 해석의 의미부여가 조금씩 틀리고 주관적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걸 통해서 손해를 보는 친구들도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똑같은 2.2인데 다 2.2라고 판단을 안 한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2.2인데 2.2가 아니라고 판단하는가? 저는 그거를 Z값이라고 하는 값으로 일단은 기준점을 세우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된다.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의심을 한다. 왜냐 실제 작년에 합격했던 친구들하고 불합격했던 친구들의 자료를 가지고 제가 돌려봤어요. 돌려봤을 때 동일선상에서 Z값이 높은 친구들이 합격하는 케이스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걸로 기준점을 삼고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해석해서 붙고 떨어지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 이놈의 이 종합전형이라는 게 똑같은 2.2인데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게 얘는 활동을 별로 안 했나 보다. 얘는 진로 관련된 내용 기재가 뭔가 줄었나 보다. 근데 그다음에 요즘 학교가 생기부 기재하는 게 이제 다 평준 상향 평준화가 됐잖아요. 네, 요즘에는 진짜 일반고도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서 단연간 이제 쌓인 노하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물론 뭐 어떤 특정 교과목이나 어떤 특정 활동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뭐 특목애들이 더 유리하다고 하지만 동일한 교과목들 기준에서 이 학생이 했던 활동 내용의 퀄리티만 높으면 그것만큼 다 써줍니다. 그래서 진짜 일반고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퀄리티 좋은 생활기록부 되게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차이점이 있겠지만 무조건 그 차이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대다수 학교들이 학원 역량을 못해서 30% 이상을 반영해서 보는데 그 학원 역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생각을 해본 게 요거예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전형의 등급을 종합전형에서는 곧대로 활용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일까? 바로 Z값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느 정도는 기준점을 세워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저는 그렇게 솔직히 좀 상담을 하거든요. 뭔가 제 방식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보다는 조금 더 진짜 종합전형인데 불구하고 합격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만약에 누군가 물어봤을 때 제가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어라고 얘기를 하려면 제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거를 맨날 생활기록부에 있는 글로만 보고 얘는 진로활동 많이 했으니까 가능합니다. 얘는 뭐 봉사가 많으니까 가능합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사짜야. 내가 볼 때 이게 사짜인 거야. 그걸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 그러면 그쵸. 최소한 누구나 다 봤을 때 합리적으로 우리가 일단은 기준점을 삼는다면 저는 오히려 이럴 때 더더욱 숫자로 접근하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요 학생의 원래 내신 성적을 보시면 국수형사 기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 2.73. 문과라 네. 2.73이죠. 네. 그런데 제가 한번 싹 조정을 해볼게요. 오, 2.53. 2.53이죠. 0.2 차이가 나네요. 2.53. 그러면 실제로는 종합전형에서 이 친구가 2.53. 원래 2.73 정도 되면 그냥 예를 들어보자고요. 국민대나 숭실대 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국민대 숭실대가 아마 대충
종합전형 평균 컷을 따져보면 한 2등급 중반 정도 돼요. 네. 그런데 만약 이 친구가 Z가라고 계산했을 때 2.53이라고 한다면 저라면 도전해볼 만한 그렇죠. 것 같은데? 저라면은 그런 근거를 가지고 네가 국민이나 송시대 정도는 한 장 정도는 상향으로 쓸 수 있다. 거기서 나머지 내용들을 보고 국민대가 조금 더 유리할지 송시대가 반영하는 요소에 네가 더 유리한지 이런 식으로 가이드는 하겠죠. 그러면 아까 전에 2.73이었잖아요. 근데 변환하니까 2.53이었잖아. 그럼 만약에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똑같이 2.73, 2.93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충분히 떨어지는 있을 수 있죠.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게 성취도가 아무리 A라고 하지만 누구는 1등급의 A일 수도 있고 누구는 2등급의 A일 수도 있고 누구는 3등급의 A일 수도 있고 심하면 누구는 5등급의 A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중학교가 이렇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진로 과목 같은 경우에는 막 A야. 근데 A의 분포 비율이 막 60%야. 그러면 A를 받은 애가 전체 인원의 절반이 넘어가. 그러면 걔네한테 몇 등급을 부여하겠습니까? 5등급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웃기잖아? 100점 맞은 애들이 5등급이 나와버리는 거야. 근데 그거는 교과전형에서는 그렇게 계산 안 하니까 의미가 없는데 종합전형에서는 그런 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교과 성적이 적절하냐, 소홀한 과목이 있느냐, 성적의 추이는 어떠하냐, 이러한 텍스트를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냐. 밸런스를 얼마나 맞췄냐, 상승된 친구냐, 아니면 오히려 성적이 떨어진 친구냐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단순히 A만 보고 평가하지 않는다. 그 A를 어떤 식으로든 해석을 하려면 일단은 숫자로 변환을 해서 그 변환된 숫자에 여러 가지 조건들, 원점수나 평균이나 표준 편차나 세특 내용을 플러스해서 판단을 한 결과값 A 텍스트화 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판단하는 게 결국에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정말 우리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종합전형을 접근할 때는 숫자도 또 다른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서 그 어떤 값들을 여러 가지 종류 값들을 봤으면 좋겠다. 단순히 진학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내신 넣어놓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교과정의 등급 컷 가지고 아니 진학사 들어가서 계산해봤더니 요 학교 종합전형 된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안 된다고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버리면은 나의 생활기록부에 대한 본인이 편견이 생겨요. 종합전형의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생활기록부에 대한 굉장히 냉정한 판단입니다. 그걸 통해서 진짜 가능성 여부라고 하는 걸 따져야 되는데 처음부터 숫자라고 하는 거를 매몰되기 시작해버리면 진짜 그치. 답이 없네. 그러면은 그냥 희망 고문이 진짜 완전히 막 극단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종합전형 집어넣고 나는 붙었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뭐 거의 대다수가 수능 최저를 하니까 수능 공부해야 되거든. 그런데도 아직도 수능 공부 못하고 진로 보고서 쓰고 있고 세특에 한 주여 더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선생님한테 가서 굽신대야 돼. 거기에도 매몰되는 거야. 왜 매몰되냐? 결국엔 본인의 숫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안 서니까. 대학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보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전체 교과목도 보지만 네가 지원하는 관련되어 있는 교과목이 얼마나 우수한지도 본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해석들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내가 접근을 하느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종합전형에서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저는 그 여지라고 보는 거지. 그게 아닌 부분에서는 저 또한 결국에는 사기꾼하고 똑같은 것밖에 안 되는 거다. 그렇게 바라보고 컨설팅을 해야지만 저도 욕을 안 먹어요. 저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안을 받은 친구들이 한 학교라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여부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말씀드리잖아요. 전통적으로 지금은 일반고 학생들 기준 했을 때 종합전형을 많이 쓰는 게 더 유리하냐 조금 쓰는 게 유리하냐 그런 건 없어요. 저는 무조건 핵심은 일단은 교과전형으로 받쳐 쓰는 학교의 만족도. 내가 여기까지는 무조건 나쁘지 않아라고 한다면은 솔직히 그 윗단계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도 상관없다. 솔직히 이렇게 돈 내고 과연 이 컨설팅을 받는 게 맞냐에 대해서도
제가 컨설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물음표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뭐 그냥 다 말씀드릴 수 있는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해석을 좀 잘하실 수 있는 학부모님들이라면은 실제로 그게 더 도움이 되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 해서 우리가 좀 종합전형에 대한 인식을 갖자. 요게 이제 오늘 내용의 핵심이고, 이제 예시 결과에 대한 숫자를 봤잖아요. 그러면 진짜 종합전형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똑같은 내신 성적이 누구나 붙고 누구나 떨어진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크게 잘못되고 있는 게 평균값 이상이면 많이 붙는다. 평균값 미만이면 거의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진짜 그러냐. 지금 보시는 자료는 경희대학교 지역균형 교과 전형의 입시 결과값인데, 보시다시피 경희대는 그래도 교과에도 서류를 조금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 떨어지는 경우가 있네. 교과인데도. 제일 높은데 얘를 떨어뜨렸어. 그런데 그래도 주로 확실히 성적을 많이 본다. 그리고 지금 편차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최초로 붙은 친구가 한 1.3 뭐 이내인데, 그때 붙은 친구 계산해보면 2.1 정도 이내 컷에 들어오겠죠. 촘촘하다. 한 등급이 안 돼요. 지금 아무리 봐도 편차값이 한 등급이 넘어가질 않아요. 웬만한 교과가. 그런데 종합전형을 보면 이런 거가 됩니다. 진짜 나는 얘를 봤을 때 가슴이 너무 아팠어. 얘는 무조건 자기는 나는 그냥 얘를 봤을 때 가슴이 위에 다 쓰고. 이거 6번 카드. 그렇지, 6번 카드. 그래, 경희대 1.2나 1.3이야. 심지어 문과에서 내신이 1.3이면은 얘가 전교 1등인 그러니까. 거야. 얘는 그 이과 애들도 이겨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얘가 종합으로 국어 국문학과를 썼을 때 속으로 얼마나 그런 생각했겠어. 왜 이 친구는 종합을 썼을까요? 모르지.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떨어졌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보세요. 편차값이. 어마어마하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죠. 대략적으로 네. 기준점을 2등급 이내로 해서 촘촘히해서 딱 잡았을 때 한 요 정도 잘라보면 요쪽에 있는 애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고라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물론 그 안에 일반고가 있을 수 있죠. 그쵸. 아예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가 일반고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일반고인 애들은 정말 빡빡하게 껴있는 얘네들이 주로 일반고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에 또 하나 특징을 보시면 어문 계열은 그렇죠. 확 티나네. 지원하는 그 모집 단위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 누가 더 유리한지를 기존 입시 결과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막 이런데 요 숫자 보고 참전하는 아직 일반고 애들이 있거든.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 헬이다. 그런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다. 자연계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와 정말 촘촘하죠. 정말 촘촘해요.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완전 윗상위권 과에서 정말 굉장히 좋은 성적 갖고 있는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지만 그래도 확실히 자연계열은 확실히 성적이 좋은 애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붙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것도 보니까 인기학과랑 조금 비인기학과도 눈에 확 들어오네. 네, 그렇죠. 요거를 종합전형을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아까 봤던 교과 전형이 이 정도의 편차값인데 보시면 인문계보다 편차값이 더 크죠. 그리고 더 넓죠. 다만 그래도 확실히 인문계에 비하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래도 숫자대가 꽤 높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3.2라고 지금 보고 있는 여기서의 1.8이나 이 평균값을 우리가 최초하고 최하위값, 그러니까 최상위값과 최하위값을 계산할 때 고지고대로 계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과 전형은 정말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편차값을 계산해봤자 2에서 3 이상은 차이가 안 나요. 그럼 최대 맥스 해봤자 6, 7인 거야. 그러니까 한 등급이 안 나오는 거죠. 하지만 진짜 얘는 가장 맨 위에 붙은 애하고 맨 끝에 붙은 애 하면은 평균값이 당연히 어디에 나오냐? 거기 나오겠지. 거기 나오죠. 그런데 잘 봐야 돼. 다수의 인원들이 어디에 포진되어 있느냐? 그럼 평균값 위아래에 애들이 있어? 없다니까. 애들이 없어. 애들이 없어. 애들이 없다가 갑자기 뒤에 있어. 그거는 뻔한 애들이고. 그러면 얘네들은 제가 볼 때 진짜 과학고 애들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5, 여기가 6, 여기가 7, 여기가 8, 여기가 9야. 그런데 경희대도 보면 아무리 네가 과학고라도 7, 8, 9는 안 뽑아. 그나마 5등급, 6등급 라인에서 건져가는 거잖아. 그렇게 우리가 기준을 잡아서 봤을 때
종합전형을 진짜 단순히 우리가 숫자로서 됩니까 안 됩니까 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그거는 좀 아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자, 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그런데 대다수가 이미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또 분명히 댓글에 그렇게 올리는 분들이 있어. 알고 있는 얘기 자꾸 하지 마라. 저는 알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올해 첫 아이가 고3이다. 그렇지. 이런 거 잘 모르겠다. 그렇죠.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라. 그리고 Z값으로 계산을 해서 이거를 판단하는 것도 제가 하는 컨설팅에서만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 학교가 이렇게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교과와 종합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숫자도 바라보는 관점을 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요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어떤 핵심이라고 보고 결국에는 우리의 학부모님 학생들이 종합전형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는 숫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관점으로 좀 비교해서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뭐 진로, 뭐 자율, 뭐 창체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은 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궁금해 하시면 나중에라도 한번 근데 네. 솔직히 이제 앞으로 올라가고 있는 1학년, 2학년 학생들한테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뭐 차후에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 다만 지금은 고3 학생들이 종합전형에 대해서 접근할 때는 일단은 내신이라고 하는 거를 안 볼 수가 없으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자. 좀 다른 관점으로 그렇게 좀 말씀드리는 시간에 좀 가져봤습니다. 그럼 1부는 여기서 이제 정리하시고 2부에서는 어떤 거 하실까요? 2부에서는 그럼 실제로 지금 여기서 연장선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진짜 일반고랑 특목을 그렇게 달리 보느냐 그리고 우리가 종합전형에 대해서도 일단은 입시 결과값들이 각 학교마다 어느 정도 라인업이 잡히느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